2017년부터 영국에서는 저평가 선수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스포츠 매체에서도 자주 나왔던 단어가 저평가이고 그 저평가의 대상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저평가된 선수라고까지 했죠. 2017년 12월 10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케인과 알리의 스포트라이트를 뺏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기사가 오히려 축구 팬들을 들뜨게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에 이런 공격수가 있다는 게 신기했으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015년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성했을 때 아시아 이적료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23살에 400억이었는데 이 금액은 프리미어 리그 공격수 기준으로 크지만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에 비하면 높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2,500만 파운드로 손흥민보다 무려 2.5배가 많았고 디마리아가 맨유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때 4,400만 파운드, 스털링이 리버풀에서 맨시티로 이적할 때 4,900만 파운드였습니다. 이 선수들은 당시에 손흥민보다 훨씬 좋은 활약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손흥민의 능력을 그 정도로 평가했으나 토트넘에서 포체티노 감독은 중용할 마음도 없이 라멜라와 비슷한 급으로 활용했습니다. 참고로 라멜라가 손흥민보다 이적료가 더 높았습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출전 시간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서 이적을 결심했는데 그건 손흥정 아버지가 직접 했던 말이었습니다. 좀 더 수월한 경쟁을 위해 리버풀이 아닌 토트넘을 선택했는데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부분에서 출전 시간이 만족스럽지 못했고 적응도 순조롭지 못하면서 한 시즌 만에 이적을 하려고 다시 결심했습니다. 가치가 높은 선수들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적응도 수월하고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손흥민은 그마저도 스스로 뚫고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즌부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가면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라는 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때는 찬사였습니다. 손흥민의 주급은 9만 파운드로 지금 황희찬의 주급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주급에 비해 활약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2018 시즌이 되자 이적료가 8천만 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네비 회장이 손흥민 한 명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 거죠. 2,200만 파운드로 데려온 선수가 단 3년 만에 8천만 파운드의 가치로 폭등했고 토트넘은 행운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손흥민에게 가장 중대한 군 문제가 있었고 토트넘은 손흥민의 아킬레스건을 이용해서 아시안게임을 보내주고 재계약을 했는데 8천만 파운드 가치의 선수가 주급 14만 파운드에 5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평가라고 신경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저평가를 받는다고 하니 고평가를 해주면 될 것을 이미 손흥민 정도면 30만 파운드 정도 받는 게 적당한 금액인데 2분의 1의 값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강력한 불만을 표할 수 없는 건 케인이 20만 파운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토트넘 기준에서는 그래도 대우를 한 건 맞았습니다. 손흥민은 전성기 시절 포텐이 제대로 터지면서 프리미어 리그 최고 윙어 탑 4만에 들게 되고 탑 10도 기록하고 한 경기에서 4골도 넣고 아마 그 어떤 팬들도 손흥민 득점왕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현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흥민이 대활약을 하는 동안 팀 성적이 점점 내리막길인 건 전적으로 구단 책임이었습니다. 승을 노리려고 해야 하는데 공격적인 투자를 아예 하지 않으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기대감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전 없는 팀에서 손흥민이 계속 헌신하다 보니 이제 팬들도 살짝 지쳤습니다. 토트넘에서 만 9년째 있으면서 우승 경험 한 번 하지 못했으니 동료들은 다 떠났는데 최고의 선수이면서 홀로 남아있는 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에서 업적을 남기겠다는 각오로 감독과 오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동안 따라붙은 꼬리표도 잘라야 할 텐데 저평가 대우라고 사라지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즌이 끝나고 곧바로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예상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도 재계약이 아니라 현재 계약 기간을 채우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거라는 소식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평가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사들의 헤드라인은 뭐 그럴싸합니다. 10년 동안 토트넘 최고 영입, 구단 역대 최고 대우. 최근 풋볼 인사이더는 에버튼의 전 회장 출신으로 현재 엘리트 클럽에 자문해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키스 와이네이처가 2년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급료를 인상할 것이지만 큰 폭으로 할 것 같지는 않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손흥민은 여전히 1억 파운드 수준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유럽 축구 기준에서 대우는 차별이 의심될 정도의 대우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토트넘에 맞춰보면 조금 다릅니다. 토트넘에서는 레전드에 오를 선수이고 토트넘 전성기 시절을 겪고 잔류해 있는 유일한 선수, 현재도 베테랑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팀의 캡틴까지 맡고 있고 NG 감독 전술에서는 손흥민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 손흥민은 구단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언밸런스하죠? 토트넘이 유럽 내 가치가 12위 이하이거나 20위권이라고 하면 뭐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출전한 뉴캐슬,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출전한 아스톤 빌라, 이 팀들의 최고 주급은 약 12만 파운드 정도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주급 순위 30위에는 모조리 탑 클럽 선수들만 포진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없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관중 동원을 하는 웨스트햄의 보에는 10만 파운드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손흥민은 훨씬 많은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출전하게 되면 클럽인가요? 클럽은 리그의 성적, 선수단 규모, 재정적 상태, 인지도를 잘 갖춘 팀을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탑 클럽 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수들은 토트넘에 오게 될 때 클럽에 오게 되어 기쁘다고 마치 정해진 멘트처럼 말을 하는데 토트넘은 구단의 재정적 상태 외에는 탑 클럽 축에 들 수가 없습니다. 토트넘의 구단은 경제적 가치가 첼시, 아스날도 추월해 버린 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클럽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실 아스날과 토트넘이 런던 더비 라이벌 구도라고 해도 리버풀과 에버튼의 머지사이드 더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스날, 리버풀은 이룬 게 많고 토트넘, 에버튼은 이룬 게 없죠. 토트넘과 에버턴의 공통점 하나는 가장 오랫동안 강등되지 않았던 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탑 클럽이 아닌 구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구단은 손흥민에게 충분한 대우를 한 거죠. 그럼 이게 끝이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손흥민은 2021년 그때 계약했던 주급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노장 선수 영입에도 19만 파운드 주급을 주고 손흥민보다 현재의 레벨이 떨어지는 브라질 국대에게도 주고 메디슨 같은 선수도 17만 파운드를 받으면서 선수들의 주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베르너가 거의 손흥민과 비슷한 주급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재계약을 한다면 인상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5만 파운드 인상이라 보더라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손흥민의 재계약과 연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클럽처럼 대우해주지 않을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저평가는 오로지 토트넘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 받는 것이고 토트넘은 그런 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어리석다고 비판하는 팬들도 많죠. 그런데 다르게 보면요. 손흥민은 정말 욕심이 큰 선수인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욕심이 많은 선수라고 했는데 탑 클럽이 아닌 팀에서 그냥 레전드가 아니라 정말 탑 클럽으로 이끌어 보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이뤄낸다면 케인도 이루지 못한 토트넘 역사에 남는 일을 해내고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영상과 멋진 사진,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리그 우승은 꿈만 꾸겠지만 유로파 리그나 FA컵은 도전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손흥민이 정말 클럽이 아닌 팀을 클럽으로 이끌어 버릴 수 있을지
다음 시즌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